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지난 28일 전북 도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도의장 후보였던 이상현 후보를 제치고 황현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이에 따라 의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민주 공식 후보가 탈락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도의회는 28일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황현 의원이 25표를 얻어 12표에 그친 이상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체 38명 중 28명을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는 의원총회에서 이상현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부의장에는 조병서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강영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황현 신임 의장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전북 번영의 기틀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셨던 만큼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제가 그동안 정치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을 섬기는 그러한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의장 선거를 중심으로 더민주의 의장단을 독차지함에 따라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의회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29일과 30일에 본회의를 열고 6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K1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국립박물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 소재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말 국립으로 전환한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이미 국립기관으로서의 시스템 정비를 마쳤습니다.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올해 1월 말 전라북도로부터 건물과 토지 물품 등에 관한 공유재산 인수 작업을 끝냈습니다. 현재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사적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만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관하게 될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당연히 미륵사지 유물이 중심입니다만은 청동기 시대 문화 중심이었던 익산의 모습, 그리고 마한 소국의 지방 거점이었던 익산의 모습, 그리고 백제 멸망 이후에 여전히 부흥의 터전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던 익산의 모습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명실상부한 이 지역의 대표 문화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국가기록문화재 1,452점을 인수한 데 이어 전주 박물관에 위탁된 문화재도 하반기 중에 40% 정도 인수를 마칠 계획입니다. 익산의 새 박물관 건립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설계를 마친 뒤 202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새 박물관이 완공되면 대표 문화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K1N 김성지입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주업과 값싼 수입 수산물 유입으로 국내 수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고자 지난 28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제7회 전라북도 수산업 경영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촌 인구 감소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자원이 감소하는 등 국내 수산업이 날로 위축되고 있어 어업 종사자들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중 FTA 등 글로벌 시장 개방으로 인한 값싼 수입 수산물 유입으로 인해 어민들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산업 경영인들의 신기술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는 등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전라북도 내 모든 어업인들은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고 삶의 현장인 바다를 다시금 자원이 풍부한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8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열린 제7회 전라북도 수산업 경영인 대회에서는 도내 어업인들을 비롯한 수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내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 보다 나은 바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도는 이에 발맞춰 어업인의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사업 및 바다목장 조성, 수산 종묘 방류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도내 농어촌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이촌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하고 전라북도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수산업 경영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지방도로가 중앙도로와는 다르게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파손되거나 갈라진 도로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보수를 한 흔적이 있는 곳은 그마저도 엉성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전북대학교 구정문 도로로 현재 보수공사가 한창인 상황입니다. 전북대학교 앞 도로는 최근 도시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년 말까지 60억 원을 들여 중앙도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같은 전주 시내 팔복동 지역의 한 도로의 모습입니다. 군데군데 포트홀이라 불리는 도로 파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포장이 엉성하게 되어 있어 군데군데 도로의 노후화도 심하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 많은 입장입니다. 좀 좁으니까 부대에 다니려면 이쪽 차가 이쪽 가면 잘못 타이어가 파손되고 하니까 안마에도 안 좋고. 실제 이렇게 파손된 도로는 미관적으로 보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제 차량 운행 시 사고가 날 위험도 높은 편입니다. 전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실제 팔복동 지역이 공단 지역이라 대형 트럭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예산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보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속히 전주시의 보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을 이끌어갈 차세대 청년 농업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이 위기를 현장의 농민과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 농업 인력 육성 2차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 인력이 날로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삼락 농정을 표방하고 있으나 도내에서는 젊은 농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농업인을 양성하는 학교와 농업 지원책을 펴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농업을 전공한 젊은 인력들이 농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1990년도 10.9%였던 전라북도 청년 농업 경영주 분포 비율이 2014년에는 10분의 1도 안 되는 0.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 다양한 인력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의 후계자 부족 문제가 전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농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27일 미래 농업 인력의 육성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북 농업 인력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차원의 청년 농업 인력 육성에 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취농 준비에 있어 조건정비 지원 확대 및 신규 취농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실천적 연수기회 제공, 농업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농업계 고등학교 대학생의 신규 취농 촉진 대책이 검토됐습니다. 한편 전북도가 도차원의 청년 농업 인력 확대 대책 마련을 통한 청년 인력의 농가 재유입이 가능할지는 교육과 지자체의 소통 여부에 따라 판가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4월부터 본격 실시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본래 취지와 동떨어져 추진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욕만 앞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 복지 공약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문제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팀을 배치해 복지 부족으로 인한 후진국형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 인력 배치 문제와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제대로 된 업무 분담은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직원 간의 불화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욕만 앞선 복지허브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과 관련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2018년까지 전체 읍면동을 복지허브화할 계획이지만 그때까지 적정 인력을 갖춘 상태에서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될지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18년 만에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 긴급 살처분에 나서는 등 축산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돼지 콜레라 확진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농장의 돼지 423마리와 29일 도축을 위해 도축장에 계류 중이던 돼지 924마리도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전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올해 처음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북 김천시에서 60대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행인에 발견됐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첫 번째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온 시점은 작년보다 한 달 이상 빠릅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이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삼가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초중학생에 이어 장기 무단결석하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무단결석하거나 휴학한 고등학생에 대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29일부터 8월까지 현장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 중이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